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빌류의 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빌류의 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1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성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국채 금리 변동성 확인하시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캔들 증권 분석 올려놨고요. 여기 쿠팡을 통해서 비타민C를 꼭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민스키 모먼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지금 미 연방 부채거든요. 공공부채. 현재 이제 표시된 거는 2분기예요. 36조 2천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채가 언제 폭발할지는 모르지만, 이때 2008년 서프라임 때 보시면 겨우 9조였습니다. 9조. 근데 지금 36조예요. 15년 만에 어마무시하게 부채를 늘려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얘기하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부채가 폭발을 하면 전 세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건 현재 2분기 거고요.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거 지금 부채 시기인데요. 37조 5천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미국 부채가 37조 5천 100억 정도 되는데, 뭐 초단위로 그냥 무식하게 올라갑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자, 그럼 이 부채가 폭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폭발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하이민스키 모델이 뭐냐? 자,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나고, 이제 호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의 악화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 여기 보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붕괴. 금융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민스키 모먼트.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때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잠시 색깔을 좀 바꾸고요. 좀 파란색으로 잠시만요. 그 다음에 선을 자, 보시면 여기가 주식이고요. 지금 금은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금은 이제 막 출발하는 입장이고요. 열관기에. 그 다음에 주식은 이제 고점에서의 현실 부정과 그 다음에 이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 시발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모습이 또 그래요. 이따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주식과 자산 시장이 이제 특히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과 금은 반대로 가더라. 그래서 그것도 오늘 증거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일단 먼저 뉴스부터 보시면, 여기 영국, 독일, 프랑스. 자,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이죠. 유럽. 상당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요. 잘 보시고, 현재 금 같은 경우는 3,760달러 선물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이게 역사예요. 현재 사상 최고치입니다. 1.41% 올랐고요. 은은 44달러,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조만간 50달러 돌파할 것 같고요. 2.36%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 보시면, 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24,644가, 요게 또 역사예요. 역사. 예, 여기도 역사, 금도 사상 최고치. 예, 나스닥도 지금 선물 사상 최고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민스키 모먼트를 설명을 할 때 주식은 여기 있고요.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년 상승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을 하고 이제 막 출발을 하려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어떤 거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잘 결정을 하세요. 저는 중요한 팩트만 말씀을 좀 드리는 뿐이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3개월째 이러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자, 하락, 반등, 폭락하고 있죠. 3파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0만 달러 붕괴 신호가 나오면 본격적인 코인 시장은 박살난다. 지금 이더리움도 거의 7%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나스닥과 자,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나스닥도 빠지고 조만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어떨까요? 보시니까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네, 조만간 빠그러질 모양을 하고 있다. 시간에서 1% 빠지고 있고, 자, KBWB 은행이 위험하다고 했죠. 2% 넘게 빠지고 있네요. 자, KR입니다. 마찬가지 못 가고 있죠. 마이너스 30%짜리 터지면 아까 말씀을 드린 민스키 모먼트에서 시스템 위기가 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어때요? 시간에 1% 빠지고 있고요. 애플입니다. 애플 못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소, 마찬가지. 시간에 좀 빠지고, 구걸도 좀 빠지고 있네요. 네,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데, 아무전, 네, 쌍봉, 못 가는 상황. 자, 메타 마찬가지 못 가는 상황. 테슬라, 예. 네, 고점 부근, 반등 고점 부근에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SMCI, 예. 얘도 지금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조만간 큰 붕괴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면 주식, 코인 주식, 자, 별로죠. 예, 확실하죠. 이제 얘가 무너지면 4조 달러 붕괴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46달러를 조심하자. 그러면 골로 간다. 자, 부동산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상승이 없고요. 자, 채권입니다. 30년물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 자, 10년물은 상승 추세 중에 살짝 올라와 있고요. 자,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4.12, 4%대 유지하고 있고요. 자, 3개월물 3.99. 네, 본격적인 이제 금리나 사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년물을 보시면 3.57. 자, 내려오는 중에 위기가 터지죠. 네,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5년물입니다. 3.67. 20년물 4.7%. 자, 그러면 이제 장기물이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장기물은요, 세력들이 사야 됩니다. 단기물보다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어요. 위기가 터지면. 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예, 4.74, 30년물. 자, 이런 상황이 있고요. 자, 문제는 금리차인데, 자, 금리차, 예, 여기서 계속 헤매고 있죠. 아직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역전기간 잘 보셔야 되고, 자, 10년과 2년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30년과 5년.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팬데믹, 리먼, 닷컴, 데브잡 역전 이후에 아니면 금리차가 올라가는 요 순간들이 상당히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고. 그래서 지금 764일이라는 이거를 이제 적용할 때가 됐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1929년에 700일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번에 버블 붕괴, 민스키 모먼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공황 붕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자,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다가 말았죠. 네. 달러도 지금 딱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98, 97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약한 듯 하면서도 강해요. 그래서 함부로 환율은 속단할 수가 없다. 달러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아까? 자, 그 다음에 유로 어때요? 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엔화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뭐라 그러죠? 어떤 정책을 하는데 엄청 미국의 눈치를 봐요. 예. 그래서 함부로 못 내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겹쳐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금은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3,760달러. 살벌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요거는 새 차예요. 예, 막 출발한 겁니다. 이제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작년 3월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작년 3월이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예, 이 큰 박스권에서 놀다가 예, 그 박스권에서 노른 상태에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예,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 여기 출발한 겁니다. 이거 겨우 여기 아까 그 선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출발한 거면 여기 출발해서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거 열광하는 아주 그냥 환장하는 그 시기가 지금 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한 6년 동안 계속 실물금을 소량씩 모으세요.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비싸서 못 사죠. 지금 한 돈에 막 70만 원 이래요. 좀 지나면 100만 원, 좀 지나면 150만 원 이래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을 사야죠. 은화를 사세요. 은도 14년 만에 지금 44달러. 최고치입니다. 14년 만에. 14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몇 년 2011년이니까 14년 만에 최고치네요. 네, 조만간 50달러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은에 여러분의 그 화끈한 불꽃쇼도 볼 수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빨리 고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이. 네, 아무튼 이 상황을 보셔서 제가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보험 차원이고 실물금을 소량씩 모으고, 자, ETF도 조금씩 한번 연습 비슷하게 아니면 해칭 차원에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은은 30달러였고요. 금은 얼마였어요? 네, 2000달러였습니다. 맥점이.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타신 분들은 축하드리면서,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얘도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유가. 자, 유가를 이제 한번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유가가 62달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예. 요거는 오펙의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오펙에서 60달러를 유지를 하면 유지는 돼요. 근데 망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예, 미국의 셰일 업체들입니다. 걔네들이 보통 이익이 나려면 70달러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네, 걔네들이 망하길 기다리는 세력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잘 판단하시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자, 음봉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예, 꺾이기 시작하는 상황들.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그렇죠. 1, 2, 3. 3봉입니다. 러셀 2000은. 자, 그 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도 음봉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네,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얘도. 그런데 엄청난 다이버전스. 이만한 다이버전스면은 이거 뭐 폭락이 뭐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빅스 18 돌파했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 선물 음봉 생기기 시작했고, 자, 월봉도 역사입니다. 다 역사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16년 동안의 역사 최대 상승이고요. 자,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도 음봉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이버전스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역사인데 음봉이 생겼죠. 그럼 과연 이제 어떤 방향을 보일까? 월봉을 보시면 이래요. 네, 이것도 23년 만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23년 만에 사상 최고치. 자, 그러면 23년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만 먹을 때도 됐지 않았나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예. 그죠? 그러면 이제 내려올 것이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발한 겁니다. 여기도 적어놨네요. 2011년부터 나스닥은 1000%, 그러면 140%. 그래서 이제 출발한 놈과, 그 다음에, 네, 완전히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네, 버블을 만든 놈과 어떤 게 맞냐. 그래서 하이민스키 모먼트에서 출발할 선상에 있는 금과 마지막 고점에 있는 나스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함부로 팔지 않고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주식은 잘못하면 요단강 건널 수 있다. 골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해서 그거만 외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내로 폭락이 나온다라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되면서 그때 후회를 하죠. 땅을 치고. 아, 금 좀 사둘 걸. 해칭 좀 해놓을 걸. 예,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간은 금과 은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대전환의 시기가 왔고 미국의 몰락과 전 세계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대공황급의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침체는 오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선과학도 없고요. 예, 살아남는 것이 선입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